자, 진도 나갑시다. 오늘 이제 명제와 증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증명하는 법입니다. 자, 우선 거기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어 잠깐 좀 정리해 보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이 용어의 뜻이 뭘까요? 뭐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한 번씩만 보면 볼게요. 정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뭐냐면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의다, 정의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삼각형의 정의가 뭐냐 이겁니다. 삼각형의 정의가 뭐냐. 태어나 삼각형이다? 집에 가는데 어떤 어르신이 물어보네. 학생, 삼각형이 뭔가라고 물어봤어. 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변세계, 각세계.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성질인 겁니다. 뭐냐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칠판 같은 평면의 삼각형의 정의는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게 삼각형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잘 알아야 돼.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초의 그걸 만들기 위한 문장이나 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만들기 위한 문장이나 식, 평면상의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그런 어떠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변이 세 개, 각이 세 개, 세 내각의 합이 180도 이런 것들은 성질이에요. 정의 다음에 나온 것들이 성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을 최소한 명확하게 짓는 문장이나 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있고요.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밑에 정리 있죠. 정리. 정리는 그러니까 뭐 말로는 여기 나와서 참임인 직면된 명제에서 기본되는 거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익히 증명을 통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정리라고 하는 거고요.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공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리 뭐야? 사회 전반적으로 커먼센스. 공통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공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다음에 말 그대로 여기서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 참 거짓을 따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증명해라 라고 했을 때 참 거짓을 따지는 것을 우리가 증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랬을 때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용어 정리만 잠깐 해볼게요. 직접 증명법부터 있죠. 자, 증명하는 데 있어서 직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간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증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 이게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쉽게 표현해서 뭐냐면 노가다식 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도 간접 증명법이지. 그러니까 직접 증명법은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뭐뭇이면 뭐뭇이다.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 그 뭐뭇이면 뭐뭇이다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을 갖고 이 반석 위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본다라고 하는 케이스.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직접 증명이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가정. 있죠? 얘가 결론 했을 때 이걸 그냥 그대로 가서 증명한 것을 우리가 직접 증명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할 때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 가정이 무조건 옳다라는 반석 위에 그 컨디션, 그 조건 위에 결론이 옳은 그걸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좀 이상해. 그렇다고 해서 얘가 거짓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원숭이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돼 있어. 그게 가정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원숭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틀린 거예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원숭이가 사람이라면 거북이도 사람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정에 들어간 것은 설령 이상한데라고 해더라도 그건 꼭 참이다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자리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정의나 정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다 옳다고 하는 것들만 가정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직접 증명법이라고 표현하고요. 간접 증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 대우를 이용하는 대우법, 다음에 기류법,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좀 얘기한 거 노가다식으로 가서 풀이하는 거 이걸 바로 우리가 또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2학년 가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연역법, 그 다음에 추론법 뭐 몇 개가 더 있었습니다. 또 수학 이렇게 범위가 많았었는데 또 여러분들 또 천천히 태어나는 바람에 다 줄었어요. 그래서 대우법, 기류법 이거 우선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대우법 이게 바로 뭐라고요? 답이나 이게 뭐였지? 대우법?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P이면 Q 정말 이거 의외로 정말 많이 씁니다. P이면 Q이다. Q자가 자꾸 장애가 있어. P이면 Q이다라고 했을 때 얘가 그죠? 이게 내가 지금 몇 년을 쓰는데 그지? Q가 자꾸 P이면 Q이다. 얘를 갖다가 대우를 취하는 것이 바로 뭐였다?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해서 자리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활용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문제가 나왔었지만은 뭐야? 대부분 다 이게 나온다고 이게. 아니다 아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아니다 아니다 이쪽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쪽으로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얘를 증명할 때 그냥 얘의 대우는 또 얘잖아. 그래서 얘의 대우가 얘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 증명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기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론. 자, 이거 좀 해줄게요. 결론을 부정함으로써 가정의 모순됨을 보임. 자, 뭐라고요? 결론을 부정함으로써 가정의 모순됨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 여러분 뭐 숙제할 때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예가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루트 2가 무리수다. 다 아는 거죠. 그죠? 근데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봐. 얘를 갖다 뭘 갖고 증명하는 겁니까? 기류법을 갖고 증명해 볼게요, 선생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얘를 이제 증명합니다. 증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기류법을 이용할 거야. 그럼 뭐라고요? 결론을 부정함으로써, 즉,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게 결론이잖아. 그러면 얘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유리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해서 뭐냐면, 루트 2가 유리수이면, 그죠? 혹은 유리수이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리수 4분의 3, 뭐 7분의 2 이런 거 유리수죠. 그죠? 그럼 뭐냐면 루트 2는 뭐 n분의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유리수니까. 그죠? 자, 여기서 그럼 뭐냐면 또 이런 것도 적어야 돼. m과 n은 서로 소. 먼저 우리가 4분의 2 이렇게 안 적잖아요. 2분의 1 이렇게 약분해서 7분의 3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14분의 6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자, 그럼 얘 같은 케이스 잠깐만 그럼 이로 넘길까요? 그럼 뭐냐면 루트 2 m은 n 양면 제곱할까요? 그럼 2 m 제곱은 n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잘 봐라. 2 m 제곱은 n 제곱이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봐. 여기에서 n 제곱 얘는 뭐가 됐죠? 자, 그렇지. n제곱은 짝수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왜냐면 m제곱이 뭐가 돼도 상관없어. 앞에 2가 곱해져 있잖아. 그죠? 그럼 짝수야. 그럼 잘 봐봐. n제곱이 짝수면 n도 뭐가 됐죠? 짝수죠. 뭐냐면 짝수를 제곱해야만 짝수가 됩니다. 그죠? 홀수 제곱한다는 것은 짝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n도 짝수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n도 짝수예요. 그렇다면 잘 봐봐. n이 짝수다라고 하면 내가 n을 짝수니까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어? 2k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n이 짝수니까. 어떤 수에 또 2를 곱한 수잖아. 그러면 다시 자 봐봐. n 제곱은 또 뭐 됩니까? 4k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n 제곱 대신에 얘를 적으면 자 2m 제곱은 4k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죠? n 제곱 대신에 저거 대입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뭐야? m 제곱은 2k 제곱 이렇게 되나요? 약분하면. 그죠? 그러면 m제곱이 2k제곱. 다시 말하면 뭡니까? n제곱이 무슨 수가 된 거야? 무슨 수가 된 거야? 짝수가 됐죠? m제곱이 짝수가 됐죠? 왜냐면 m제곱도 k제곱에다 2를 곱했으니까 2를 곱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n제곱의 짝수야. 그러면 m은 또 뭡니까? m도 짝수죠. 그죠? m도 짝수야. 제곱된 게 짝수니까 모순 생겼죠. 뭐라고? 결론을 부정함으로써 가정의 모순됨을 보였다. 가정이 뭐였습니까?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루트 2가 유리수다가 뭡니까? m분의 n. 다시 말하면 m과 n은 뭐야? 서로 소외되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놓고 쭉 가니까 뭐였죠? m도 짝수고요. 마지막에 뭐죠? m도 짝수죠. 그럼 짝수와 짝수가 서로 소입니까? 아니죠. 모순이 빵 발생했단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귀류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알고리즘은. 오케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86번에 1번. 자, 얘는 뭐라고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했어요. 해보지 뭐. 자, 자연수 이거 A, B에 대하여 얘가 이거죠. P이면 그죠? 얘가 화살 받은 Q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뭐라고요? not Q이면 not P이다. 그죠?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해서 자리 바꾸는 거. 그러면 잘 봐라. not Q가
뭡니까? A 또는 B가 짝수다라고 했으니까 얘의 부정은 바로 뭐 되는 겁니까? A 그리고 B 모두 홀수라는 거죠. 그죠? 자, 이랬을 때 not P. 예, 그죠? 그러면 A, B 곱한 것이 전부 다 뭐가 된다? 홀수가 되냐 이겁니다. 이게 참이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가볼게요. 자, 얘 같은 케이스. 자, A하고 B가 둘 다 홀수랍니다. 그러면 A를 어떻게 표현한다? 2n 뭐 플러스 1 뭐 이렇게 해볼게요. 뭐냐면 2n 이게 바로 뭐냐면 n이 2n 이게 짝수죠. 짝수에다가 하나 더 갖다 이겁니다. 그럼 무조건 홀수겠죠. 그죠? 다음에 B를 또 어떻게 되고 2n 플러스 1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홀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2n 플러스 1 홀수죠? B도 2n 플러스 1 홀수죠? 자, 이랬을 때 그러면 A, B 두 개 곱한 거 뭐죠?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입니다. 잘 봐. 그럼 얘 두 개 정리해보. 선생님, 홀수 곱하기 홀수. 예를 들어 3 곱하기 5, 9 곱하기 3. 다 홀수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증명하는 것도 다른 것도 있고요. 얘는 이렇게 문자로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자, 얘 전개할게요. 자, 뿅뿅 하나 써서 전개가 4nm, 2n, 2n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그럼 얘를 갖다 다 어떻게 하냐면 는 여 부분 여기 부분을 2로 묶어줘. 그럼 뭐야? 2nm nm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뭐냐면 얘네들끼리도 어떤 지들끼리 산수돼서 어떤 k다라고 이런 숫자 되겠죠. 그럼 결국에 뭐냐면 2k 플러스 1 또 뭐죠? 못던 수에다 2를 곱한 짝수에다가 한 칸 더 갔다 홀수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대우가 얘이면 얘이다가 참이 증명됐죠?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 증명됐단 말이야. 대우로. 그러면 P이면 Q이다도 증명됐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용한 거야? 대우를 이용한 겁니다. 오케이? 이해 안 되는 친구들 바로 말씀하셔야 돼. 이건 지금 시험에 100% 1000% 나오고요. 이 개념은 나중에 고2, 고3 때도 많이 쓰여요. 다음에 자 2번 88번에 2번 첫 번째는 선생님이 좀 전에 했었죠. 루트 3이 무리수다라는 것은 아까랑 똑같아요. n분의 n 라고 놓고 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 실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면 a, b 중 적어도 하나 양수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잘 봐. 여기까지 했을 때 얘가 이게 뭐죠? 이게 가정이죠. 그죠? 그럼 이게 바로 뭐 되는 겁니까? 결론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론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보자. 기류법이라는 게 뭐라고요? 결론을 부정함으로써. 자, 봐. 가정 그대로 냅둡니다. 자, 그러면 얘의 결론을 부정할게요. 결론을 부정. 글씨가. 결론을 부정합시다. 그죠? 결론을 부정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다. 라는 것의 부정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A, B 둘 다 양수가 아니다죠. 그죠? 적어도 하나가 양수니까 sum 일부의 부정은 all 모든이니까 둘 다 양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A도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양수가 아닌 것은 0도 됩니다.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니까. 그럼 B도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잘 봐.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A 더하기 B는 뭐가 된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럼 이게 바로 뭐죠? 가정의 모순. 가정의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잖아. 근데 뭐였어? 결론을 부정하니까 절대 가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야? 결론 부정했으니까 저기 가정에 모순 생겼네? 다시 말하면 결론 이거 자체 결론을 갖다 부정하면 안 돼. 이 뜻입니다. 알겠죠? 안 되잖아. 만약에 이렇게 결론을 부정했는데 두 개 더했을 때 0보다 큰 게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그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안 되잖아. 자, 다음 명제의 마지막 이론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원래 이 단원 자체가 응애 하고 태어난 이유는 최대값, 최소값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우선 그 전에 잠깐 좀 몇 개 좀 더 딴 거 좀 해볼게요. 뭐냐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수학에서 대소 비교. 다시 말하면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려운 건데 정훈아 3하고 5 누가 더 크냐? 와, 나이스. 잘하고 있어. 자, 조금 더 어려운 거야. 따비나. 야, 이거 맞출 수 있을까? 루트 3, 루트 5 누가 더 커? 나이스. 오, 애들이 아주 그냥 태어나.
3i, 5i 누가 더 커? 응? 5r. 응. 유경은 어떻게 생각해? 3i? 자, 여기도 한 표. 여기도 한 표. 서윤이는? 3i, 5i 누가 더 커? 뭐 흐린 날에는 뭐 3i가 맑은 날 5i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서윤아, 누가 더 커? 와우, 야, 이거 와. 야, 이거 우짜 5i 한 표 더 얻었습니다. 5i가 손돌 치고 나가고 있어요. 자, 다음 정훈아, 3i, 5i 누가 더 커? 어? 재훈이 어떻게 생각해? 정훈아 왜? 허수여서? 재훈아 왜?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와, 똥싸기도 이걸 대답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 고민하는 모습, 이거? 너희들 어딜 때문에 충격받았잖아. 야, 이 똥싸기들아. 어디 가서, 3i, 5i 막 잠깐만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쯤에서 한번 좀 구도가 바뀌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이게 앞에서 복선 깐 거 아닌가? 야, 봐봐. 그래서 쌤이 이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대소비교다라고 하는 거에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그게 근본 개념이 아니거든요. 대소비교의 뜻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수직선 위에다가 각각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수를 갖다가 1대1 대응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3, 5 이렇게 올려놓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크다. 이게 바로 대소비교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잘 봐봐. 수직선 위에 놨다. 선은 뭐가 모여서 선이 되는 거야? 점이 모여서 선이 되죠. 다시 말해서 학생 수직선이 뭔가? 뭐 살면서 그런 질문 받을 일 없겠지만 집에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학생 수직선이 뭔가라고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수직선은요 실수들의 모임입니다. 수직선의 정의가 뭐라고요? 실수들의 모임이에요. 실수들의 모임. 다시 말했을 이 직선 위에는 이 선 위에는 무슨 점들만 올라간다? 실수들만 올라간다는 소리잖아. 그럼 실수는 뭐하고 뭐로 이루어진 거죠?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들로 이루어진 거죠? 맞습니까? 1, 2, 3, 4 같은 유리수 사이에서 루트 2, 루트 3, 루트 7 같은 무리수들이 빈 공간을 채워간단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 3i, 5i는 찍힐 공간이 없죠. 3i, 5i 이런 데 찍혀 있는 거야. 그래서 대소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허수작전에 따로 있지 않아요? 닥쳐. 자, 누구들 그거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나중에 내가 지금 말했잖아. 실수 세상이라고. 그래요. 너 자꾸 이상한 거 듣고 와서. 그럼 맞아요. 예전에 우린 그런 거 다 배웠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네들도 말 자체 봐봐. 허수라는 것 자체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잖아. 근데 그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거든. 약속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야 그럼 얘도 우리가 찍어서 한번 표현해 보자 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딱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극자 표계 막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우리 땐 그걸 다 배웠는데 그죠? 진짜 늘상 말하지만 다 배우고 나니까 이거 애들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래서 이제 안 배웁니다. 어쨌든 대소비교 그냥 이 안에서의 대소비교는 뭐냐면 수직선 위에서 상대적 오른쪽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런 건데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는요, 그죠? 두 가지 케이스 갖고 한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뭐냐면 앞에 거, 뒤에 거 빼기. 두 번째 거는요, 앞에 거, 뒤에 거 나누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죠. 앞에 거 한쪽에서 한쪽을 뺐을 때 0을 기점으로 해서 0보다 크냐 작냐. 나눴을 때 1을 기점으로 해서 1보다 크냐 작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죠? 해서 한쪽에서 한쪽을 뺐는데 양수다. A 빼기 B가 양수라는 것은 당연히 누가 앞에 게 더 크다는 거죠. 뺐는데 0이다라는 것은 두 개가 같은 거고요. 뺐는데 뒤에 게 음수가 나왔다는 소리는 뒤에 게 더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 봐. 얘 같은 케이스도 3에서 5를 뺐는데 뭐가 나온 겁니까? 음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음수가 나온 거라고. 얘도 뺐는데 뭐가 나오고 그냥 뺐는데 얘는 그냥 뺐는데 그럼 이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부호가 없습니다. 부호 자체가. 왜 그걸 다 고민하고 진짜 눈치 보고 막 잠깐만 태연이가 저랬으니까 나는 태연이 틀렸을 거야 이러면서 반대쪽에 던지고 막 그런 눈치 싸움 하지 마세요.
다음에 한쪽에서 한쪽을 나눴는데 1보다 크다. 그럼 뭡니까? 당연히 분자가 분모보다 큰 거죠. 3분의 4. 얘는 뭐죠? 같은 거지요? 얘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유, 화면에서 원장님한테도 물어볼 거, 그지? 원장님도 겁나 고민했을 텐데. 필기. 자, 다음에 요것도 이제 책에 좀 없는 건데 좀 볼게요. 이렇게. 정리 이렇게 쫙 해놓고 가면 좋습니다. 자, 뭐냐면 등식, 부등식, 조건, 항상. 자, 뭘 말하는 거냐면 등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미지수가 다 있는 거고요. 자, 이랬을 때 등식인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x 플러스 3은 5 이런 겁니다. 그죠? 얘를 만족하게 하는 x의 값. 이건 바로 우리가 뭐라 그래? 어떠한 등식은 등식인데 조건을 만족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방정식 이렇게 합니다. 방정식. 그죠? 근데 자 이런 것도 볼까요? 그러면 x 플러스 1은 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왼쪽과 오른쪽의 식은 달라요. 근데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x는 성립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등호는 성립합니까? 그죠? 항상 성립한다 이거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항등식. 그죠?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다라는 겁니다. 그지?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x 플러스 2가 3보다 크다. 그럼 얘는 어떤 컨디션, 조건을 만족해야 이 부등식이 참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말 그대로 그냥 원래는 이제 부등식인데, 원래는 정확히 표현하면 조건 부등식입니다. 조건 부등식. 다음에 얘 같은 케이스. 뭐냐면, x 제곱 플러스 2가 뭐 1보다 크다. 얘를 만족하게 한 x. 자, 당연히 부등호가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실수입니다. 물과 기름이 바로 뭐냐면 허수 i와 부등호예요. 아시겠죠? 그 왜 그런지 아까 보여줬죠, 그죠? 절대 그러니까 i가 들어가고서는 부등호는 절대 같은 시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있다는 소리는 설령 미지수가 있어도 여기에 절대 복소수 i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허수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조건 실수야. 실수 대상이야. 그러면 실수의 특징이 뭐냐면 실수를 제곱하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좌변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좌변의 최소값이 뭐야? 2죠? 근데 1보다 크다는 항상 성립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항상 성립한다. 절대 부등식.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야 이제 마지막에 절대 부등식. 요것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절대 부등식 해서 지금 선생님이 한 게 요거 설명한 거고요. 그럼 절대 부등식의 예를, 그죠? 뭐 쉬운 거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좀 전에 했던 거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바로 뭡니까? 얘를 만족하게 할 x의 범위 찾잖아. 뭐 항상 성립하잖아. 실수 제곱했으니까. 그죠? 오케이. 또 이런 거 있습니까? 이거죠. a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뭡니까? 얘도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마이너스 b 완전제곱. 그죠? 항상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또 하나 이런 거 있습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네. 어떻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뭐냐면 이렇게 됩니까? 얘를 식 변형을 잠깐 시켜볼게요.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복선 깔아놓은 겁니다. 뭐냐면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그럼 잘 봐봐.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근데 a제곱, b제곱, c제곱이 하나씩 있으니까 앞에다가 2분의 1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봐봐. 가운데서 마이너스 2ab 나오죠? 마이너스 2bc 나오죠? 마이너스 2ca 나오죠? 근데 거기서 다 2분의 1이니까 또 하나씩만 남죠. 그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이것처럼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 그죠?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다 0보다 크거나 같대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 하나만 더. 봐봐.
절대값 들어갔어요. 그럼 A, B는 당연히 실수입니다. 자, 얘도 항상 성립하느냐? 자, 쉽게 한번 얘는 숫자를 한번 더 해볼게요. 선생님이 뭐 정식으로도 다 보여주겠지만 하나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에다가 1 대입하고 B에다가 마이너스 뭐 3 대입해 볼게요. 둘 다 숫자가 부호가 반대인 거. 그럼 얘 쪽은 뭐 됩니까? 1, 3이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니까. 그럼 얘는 4죠? 근데 뭐죠? 2죠, 2.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니까. 그죠? 또는요, A가 1, B가 3. 또는요,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3. 해도 이때 전부 다 뭐 되는 거죠? 무조건 등호 성립하죠. 두 개 부호가 서로 같으면 무조건 등호 성립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항상 왼쪽이 크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제대로 증명하는 것은 원래 이거죠. 자, 절대값이나 근호가 나왔을 때 증명하는 방법은 양변 제곱입니다. 갈게요. 양변 제곱. 절대값 A의 원래 뜻은 루트 A의 제곱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얘 제곱하면 그냥 A 제곱이죠. 더하기 2 절대값 AB 더하기 루트 B 절대값 B 하니까 루트 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만 남고요. 그죠? 다음 오른쪽은 바로 뭐 되는 거야? 얘는 그냥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얘가 절대값 A 플러스 B가 루트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이게 근호가 날아가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겨? A 제곱, A 제곱, B 제곱, B 제곱 2. 즉 뭐죠? 절대값 A, B가 A,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나왔죠. 그럼 얘 맞냐 이겁니다. 맞죠? 왜냐면 좌변은 절대값이었으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값입니까? 양의 값만 나오겠죠. 얘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두 개 부호가 같으면 등호, 두 개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왼쪽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됐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뭐 언제 생각하셨어요? 자, 그러면 절대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산술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정말 많이 씁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어쨌든 얘는 두 분이에요. 사람이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시가 먼저 했고, 프랑스인이 그렇죠. 얘가 프랑스. 그렇지, 프랑스. 뭐 독일, 그렇지, 뭐 이랬으니까 그렇죠. 프랑스, 독일이겠지. 그래서 이 코시라는 분이 먼저 이제 이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슈바르츠 이 분이 뒤에서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자 볼게요. 산술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얘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얘는 뭐냐면 무조건 다 양수다라는 전제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게 성립하냐? 둘 다 양수기만 하면 선생님이 지금 적는 이것이 100% 성립한다는 겁니다. 100%. 이거 녹음되고 있죠? 자, 뭐냐면 A 플러스 B 나누기 2가 루트 AB보다 항상 always 두 달 양수라면 왼쪽이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겁니다. 뭐냐면 A 더하기 B 나누기 2 이게 바로 뭐냐면 산술평균이에요. 바로 뭐냐? 태연이 이번에 뭐 국어 영어 시험 평균이 어떻게 돼? 국어 점수 더하기 영어 점수 두 개 더해서 더해진 개수로 나눠주는 거. 이게 수학적 평균이에요. 무조건 수학적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뭐냐면 기하학적 평균, 기하평균이라고 하는데 얘는 교과가 좀 바뀌긴 한데 접선의 기울기들의 평균을 갖고 우리가 증명하는 게 이 기하평균입니다. 해서 그거는 우리가 교과가 좀 바뀌고 고등학교 과정 바뀌니까 할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잘 봐. 여기까지만 아는 것은 1도 모르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앞에서 선생님이 절대부등식, 즉 산술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응애 하고 태어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고 하는 건데 잘 봐라, 잘 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 있다 볼게요. x가 실수야. 자, 이번 대답 잘해봐. x가 실수입니다. 이럴 때 x가 3보다 크대. 답이나 x의 최소값이 얼마야? 실수한 거 같죠? 네? 실수한 거 같은데? 태연아, x가 3보다 크대. x의 최소값이 얼마야? 몰라요. 알. 뭐죠? 아니요? 그러니까 몰라요가 네가 알 수 없다는, 그러니까
네가 모른다는 거야? 아니면 이 값을 모른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실수잖아. 그럼 3보다 크다. 그럼 3.1? 3.001? 3.001? 어떻게 모르잖아. 그죠?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런 게 여기다가 뭐 하면 답이나 최소값 얼마야? 3. 등호가 딱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면서 3 이렇게 얘기하네요. 뭐라고요? 얘의 최소값, 즉 산술 기하 평균이 응해 하고 태어난 이유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바로 그 최대값 최소값이 성립하는 순간이 바로 뭐다? 등호가 성립하는 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단 등호는 어떨 때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만 성립합니다. 농담 아니고요. 지지난주 2주 전에 고3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 수리논술 할 때 이거 나왔었습니다. 해서 내가 이거 안 쓰면 다 나가리야. 이거 쓰면 중앙대 학생 되는 거고 이거 안 쓰면 나가리야.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뭐라? 봐봐. 2분의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 5라고 생각할게요. 2분의 10. 5죠? 루트 25. 5죠. 등호 성립하는 점은 두 개가 서로 같을 때입니다. 왜 등호 성립하는 게 중요하냐?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짓는 스팟.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콜시 시바라치 부등식은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쟤보다는 조금 기준이 조금 완화됐어야 얘는 양수여야 돼, 무조건. 근데 얘는 음수도 상관없어. 뭐기만 하면 되냐면 실수기만 하면 됩니다. 실수기만 하면 돼요. 자, 이럴 때 얘는 어떻게 돼요? 결론표 얘기합니다. ax 플러스 by의 제곱은 크거나 같대더라.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봐라. 이런 거 선생님이 어떻게 했었냐면 자, 숫자를 갖고 예를 들어 잠깐 볼게요. 예, 숫자를 갖고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3x 플러스 2y의 제곱은 자, 개수끼리 3제곱, 2제곱, 문자끼리 x제곱, y제곱 했을 때 왼쪽이 항상 크거나 같다 이거거든요. 자, 이것은 선생님 학생 때 난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 바다에 사는 큰 참치 있잖아. 참치. 그죠? 큰 참치. 참치가 이만해. 그걸 딱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딱 팔아. 그럼 그게 한 500만 원에 팔아. 근데 얘를 해체를 해. 다. 뭐 이렇게 뱃살, 오돌이살 뭐 다 해체를 해. 눈알만 해서 다 해체를 해. 그래서 팔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됩니다. 분해라면. 도둑이 차를 훔쳐. 차를 훔쳐가지고 그냥 차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소나타를 갖다 훔쳤어. 그래서 딱 팔아. 그럼 300만 원에 팔아. 근데 이 소나타를 갖다가 다 어떻게 하냐면 진짜 사람들이 다 분해해서 팝니다. 철판 다 떼고 뭐 다 떼고 뭐 엔진 떼고 다 분해해서 팔아. 그럼 어떻게 돼?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돼요. 쪼개지면 항상 값이 더 커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원래 사회에서는 그래. 그래서 봐봐. 쪼개면 이렇게 쪼개. 개수와 문자, 개수와 차수 이렇게 쪼개면 밑져야 본전 등원하는 거예요. 밑져야. 항상 이쪽이 커진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위에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나와요. 3x 더하기 2y가 5일 때 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 이렇게 나와요. 3x 더하기 2y가 5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의 최소값이 얼마냐. 그때 뭐라는 거야? 코시바치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봐봐. 어라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얼마였어? 5. 그럼 5제곱. 근데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래서 뭡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얘 25. 얘 넘어가니까 13. 그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이 얼마야? 등호 성립하는 얼마? 13분의 25일 때가 최소값이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등호 성립한 순간 스팟이 자, 얘는 뭐라고 했었어?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입니다. 얘는 어떨 때입니까? B가 일치할 때 B. 자, 무슨 B냐면 단 등호는 어떨 때냐면 문자분의 개수, 문자분의 개수 요 B가 일치할 때입니다. A분의 X, B분의 Y. 뭐 이거 분모 분자 바뀌어도 뭐 상관없고요.